자, 할게. 자, 일단 물리량은 크게 두 가지 물리량이 있죠. 자, 누가 있다? 첫 번째 스칼라량. 자, 스칼라는 뭐야?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 스칼라라고 이야기했었지, 그지? 자, 벡터량은 뭐예요? 크기도 갖고 있지만 누구까지 표현한 물리량이다? 방향까지 표현한 물리량이다. 방향은 누구를 이용해서 표현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도를 이용해서 표현했지. 이해가? 그죠? 그래서 자,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 누구였어요? 스칼라량에는 누가 있었어? 첫 번째 이동한 거리가 있었고요. 그지? 그리고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속력이 있었지. 그죠? 그 다음에 시간도 역시 크기만 갖고 있고요. 온도, 질량 등이 전부 다 뭐다? 스칼라량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 배웠죠? 자, 벡터량 누가 있어요? 위치가 있고요.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변위가 있고, 위치의 변화. 자, 변위가 있고요. 또 누가 있다?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과 충격량 등이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벡터를 표현했었지. 그지? 자, 학교에서 기하 한 자손 들어봐. 했지? 했어? 언제 했어? 1학기 때? 자, 그럼 봐봐. 자, 벡터에서 시점. 그죠? 시점과 종점이라고 하는데 굳이, 자, 물리에서는 종점 필요 없죠? 자, 시점을 우리는 뭐라 불러? 기준점이라고 이야기하지. 그지? 그 다음에, 자, 화살표의 방향을 우리는 벡터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화살표의 길이로 무엇을 표현한다? 벡터의 크기를 표현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얘가 바로 A 벡터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얘가 바로 어떤 표현법이었다? 위치 벡터 표현법이었다. 그치? 자, 기하 시험 어려웠냐? 시험이냐? 쉬웠죠? 그치? 자, 위치 벡터 표현법이었다. 알겠죠?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자, 그럼 이러한 벡터를 평행 이동할 수 있다는 소리. 한마디로 평행 이동해서 합쳐지는 벡터는 무조건 어떤 벡터다? 같은 벡터다. 이해가죠? 자, 두 번째. 벡터는 합성하거나 무엇 할 수 있다? 분해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 봐봐. 자, 얘가 A 벡터인데, 그럼 마이너스 A 벡터는 뭐냐? 방향만 반대가 되는 거야. A 벡터의 방향이 반대가 바로 뭐야? 마이너스 A 벡터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치? A 벡터의 크기가 2배가 됐어. 실수배야. 그치? 그럼 A 벡터의 길이가 몇 배가 된다는 소리야? 2배가 된다는 소리고요. 역시 A 벡터의 길이가 2분의 1배가 되면 2분의 1 A 벡터가 된다는 소리야. 벡터의 실수배는 벡터의 크기를 뭐 한 거다? 늘렸다가 확대 또는 무엇을 한 거다? 축소를 한 거다. 그치? 확대, 축소의 의미를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벡터의 합성은 뭐냐? 두 개 이상의 벡터를 하나의 벡터로 뭐 하는 거? 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불러? 벡터의 합이다라고 이야기하지. 그지? 자, 어떻게 합성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뭐라고 했을 때? C 벡터라고 했을 때 두 벡터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방법, 평행사변유법. 시점, 야, 선생님이 얘기했지. 벡터는 평행 이동에 자유로울 수 있다고. 그쵸? 벡터의 시점을 어떻게 한다? 일치시켜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그래서 이 대각선의 길이가 곧 누가 되는 거야? 두 벡터의 합벡터가 되는 거야. 알겠죠? 괜찮지? 그럼 삼각형법은 뭐냐?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B 벡터를 평행 이동할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B 벡터를 이렇게 평행 이동했을 때, 자, 얘가 시점이고 얘가 종점이라고 한다면 두 개의 점을 뭐 한다? 이은점. 얘가 바로 뭐야? 삼각형법이었지. 그치? 아마 기하 배운 친구들은 이 삼각형법이 좀 더 편할 거야. 수학에서 많이 했었으니까. 그죠? 이제 벡터의 차를 보자. 자, 그럼 벡터의 차를 볼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야. 벡터의 차는 뭐냐면 이거야. A 벡터에서 자, 누구를 뺀 거야? B 벡터를 뺀 거를 C 벡터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첫 번째. 자, A 벡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가 A 벡터야. 어딨냐? 자, 봐봐. 얘가 A 벡터고 얘가 B 벡터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B 벡터는 얘의 방향을 뭐 해주면 돼? 거꾸로 해주면 되지. 그래서 평행사변형 그려서 대각선의 길이가 곧 누가 된다? C 벡터가 된다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이제 삼각형법은 뭐냐? 이거야. 자, 얘들아 봐봐. A 벡터에서 C 벡터를 뺐지. 자, 봐봐. A 벡터에서 C 벡터를 뺐지. 그지? 그럼 얘가 종점이고 얘가 시점이라면 얘가 종점과 시점을 쭉 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종점에서 시점으로 가주면 돼.
이게 바로 뭐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는 소리야. 얘 평행 이동하면 얘랑 합쳐져 안 합쳐져? 합쳐지잖아. 자, 이 녀석 벡터랑 이 녀석 벡터는 서로 어떤 벡터다? 같은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괜찮니? 어떻게요? 자, 그럼 벡터의 분해는 뭐냐? 하나의 벡터를 플러스의 x방향과 플러스 y방향으로 뭐한다? 쪼개는 것을 우리 뭐라 불러? 벡터의 분해라고 이야기하지. 그지? 그래서 x축 방향의 벡터를 자, x축 방향의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 벡터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지? 그죠? y축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얘랑 크기가 똑같네. 그지? 그럼 y축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 벡터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역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 녀석의 제곱 더하기 이 녀석의 제곱은 누구랑 똑같아? 이 녀석의 제곱과 어떻다? 똑같다는 거야. 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그지? 오케이. 넘깁시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자, 알짜리 보자. 자, 가장 대표적인 벡터량이 누구다? 힘이다. 힘이다. 그쵸? 자, 여기다 봐봐.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에 무엇이 변한다고 배웠어?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뭐야? 알짜리야. 그치?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두 가지가 변하지. 자, 누가 변한다? 첫 번째, 물체의 모양이 변할 수 있다. 두 번째, 누가 변할 수 있다?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다. 운동 상태. 그럼 얘가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소리는 두 가지가 변할 때 우리는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자, 누구? 빠르기. 속력이 변할 때 우리는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운동 방향이 달라질 때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고 이야기했었지. 그지? 그래서 이 빠르기와 방향을 하나로 합친 물리량 누구야? 속도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어떻게 된다? 변한다. 그지?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해. 그런데 1초 동안 얼마만큼 속도가 변할 것이냐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가속도라고 이야기했었지. 그죠? 물체가 가속도 운동하는 이유는 물체에 힘, 알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야. 그쵸? 그럼 봐봐.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해. 그럼 빠르게 어떻게 돼요? 증가하지. 빠르게 많이 변해. 역시 마찬가지야.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해. 그럼 빠르게 어떻게 돼? 느려지지. 그지? 자, 이걸 합쳐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어떤 방향? 나란한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하면 누가 변한다? 빠르기만 변한다. 이해가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그럼 누구만 변해요? 물체의 운동 방향만 변해. 알겠죠? 물체의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요. 빠르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지. 왜?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이 비스듬한 방향을 힘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쪼갤 수 있지. 물체의 운동 방향과 운동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해가? 그럼 수직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방향이 변하는 거고, 이해가? 나란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빠르기가 변하는 거야. 둘 다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요? 자, 그럼 봐봐. 그럼 알짜는 어떻게 구하냐? 똑같아. 자, 같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할 때 알짜는 어떻게 구하면 돼? 더하면 되죠. 그지? 자,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겠지. 물론 알짜 힘의 방향이 큰 힘의 방향이 되는 거야. 그쵸? 나란하지 않는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하면요. 뭐 해주면 돼? 평행 4변형이 돼서 벡터 합해주면 되겠지. 이게 알짜 힘이 되는 거죠. 그지? 자, 얘들아, 이거 봐봐. 두 힘이 이루는 것과 알짜리 크기. 자, 봐봐. 얘들아, 물체가 어떻게 돼 있어? 정지돼 있지. 맞니? 그죠? 정지돼 있다는 소리는 현재 어떤 상태야? 힘의 평형 상태, 알짜리 명의 상태야. 맞지? 그러면 이 실에 걸리는 장력을 T1이라고 하자. 이해가? 자, 그럼 T1을 어떻게 분해할 수 있어? X축의 음의 방향과 Y축의 양의 방향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지. 그죠? 자, 역시 마찬가지야. 자, 이 실에 걸리는 장력을 T2라고 하자. 그치? 역시 이 T2도요, 어떻게 분해할 수 있어요? X축의 양의 방향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분해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자, 잘 들어. 얘네 둘의 크기가 어때? 같으니까 알짜리 여는 거지. 그래서 좌우가 안 움직이는 거야. 또 얘네 둘의 합이 물체의 무게랑 어때요? 똑같지. 이해가? 그러니까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 거야. 자, 그런데 봐봐. 간지러워. 자, 두 힘이 이루는 각이
얘가 각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두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어떻게 돼? 커지지. 얘가 알자 힘이 커진다는 소리는 자, 이 심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줄이더라도 이 물체의 무게가 어때? 같아질 수 있다는 소리죠. 얘가 그래서 두 줄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조금만 힘을 줘도 물체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들어올릴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죠? 괜찮지? 자, 이제 수직항력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수직항력이란 뭐냐? 자, 지금 내가 수평면에 물체를 딱 올려놨어. 맞아? 그럼 이 물체의 작용은 알자는 몇이냐는 0이겠죠? 왜 0이냐면 이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해?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과 바닥면이 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작용하지. 이 두 힘이 서로 어떤 관계야? 평형 관계이기 때문에 알자의 현재 어떤 상태야? 0인 거죠. 그래서 바닥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을 우리는 N, 수직항력이라고 표현하고요. 수평면에서의 수직항력은 누구와 같다? 물체의 무게, 중력과 같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바로 이것 때문이겠지? 자, 자, 얘들아, 마찰력의 크기는 중학교 때 우리 배웠습니다. 마찰력이 뭐예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우리는 마찰력이라고 이야기하지. 그죠?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이야. 그럼 이러한 마찰력의 크기는 누구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배웠냐면 너희는 두 가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배웠어. 첫 번째, 누구? 거칠기. 접촉면의 거칠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그지? 예를 들면 얼음 위랑, 그죠? 사포 위랑 마찰력 누가 더 커? 사포가 더 크지. 이렇게 접촉면의 거칠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두 번째, 중학교 때는 누구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무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배웠어. 근데 정확히는 무게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달라진다? 마찰력은 수직항력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거칠기를 뜻하는 단어. 자, 얘는 뭐야? 거칠기는 상수겠죠? 그치? 그 상수는 우리 뭐라고 불러? 마찰계수라고 표현합니다. 뮤라고 표현해요. 마찰계수 곱하기 누구다? 수직항력을 우리는 마찰력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근데 마찰력은 크게 몇 가지가 보여? 이 그래프를 통해서 세 가지가 보여야 돼. 첫 번째,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작용하는 마찰력. 이해가? 두 번째, 물체가 움직이기 직전 정지 상태가 최대였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 마지막, 물체가 움직이고 나서 작용하는 마찰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그지? 당연히 마찬가지야. 여기 커다란 바위가 있어. 내가 1N을 밀었어. 움직이지 않네? 왜? 마찰력이 1N이니까. 내가 2N을 밀어서 움직이지 않네? 마찰력이 몇 N이야? 2N이니까. 아, 정지 상태였을 때는 외력의 크기랑 마찰력의 크기가 어떻다?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정지되어 있는 거겠지. 이해가? 그럼 그 커다란 바위가 움직이기 직전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우리 뭐라 불러?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 움직이기 직전의 마찰력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정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 커다란 바위가 처음에 움직이기는 어려워. 근데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조금만 힘을 가해줘도 물체는 어떻게 돼요? 굴러갈 수 있지. 왜? 움직일 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우리는 운동 마찰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 운동 마찰력은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용하면서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뮤 프라임. 누구야? 운동 마찰 계수입니다. 알겠죠? 거기에다가 수직항력을 곱한 게 바로 운동 마찰력을 구하는 방법이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봐봐.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야. 자,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 정도는 너희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이 물체는 어떤 힘이 작용해? 중력이 작용하지? 그죠? 그럼 이 중력을, 자, 빗면과 날아가는 방향과 빗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뭐 할 거야? 분해를 할 거야. 이해가? 그럼 빗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바로 누구야? mg 코사인 세타지.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야. 그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자, 바닥면이 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누구야? 수직항력이지. 그지? 빗면에서의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세타랑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 물체는 위아래로 나눠 움직이니까. 이해가요? 그지?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빗면 방향의 힘밖에 없지. 그지? 아, 그럼 빗면 방향의 힘은 바로 누구라는 소리야? mg 사인 세타라는 소리겠지. 이해 갑니까?
그럼 이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R자리 얘가 일정하니까 얘는 어떤 운동이에요? 빗면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겠지. 맞아요?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빗면 방향의 가속도는 누가 된다? G 사인 세타가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지? 자, 여기 봐봐. 빗면 방향에 작용하는 힘은 자, 동일한 빗면이면 중력 가속도는 어차피 상수지. 맞아? 사인 세타는 어차피 기울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지? 근데 동일 빗면이면 얘도 같고 얘도 같잖아. 그지? 그래서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질량과 어떤 관계다? 비례관계다. 이게 물리학에서 나왔던 거야. 이해가? 그리고 질량이 다르더라도 질량과 관계 있어 없어? 빗면 가속도는 관계 없죠. 그지? 중력 가속도랑 기울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죠? 질량과 관계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동일 빗면이면요 질량이 다르더라도 가속도의 크기는 항상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지? 자, 이번에는 마찰력이 작용할 때예요. 마찰력이 작용할 때야. 그러면 자, 이때 이 마찰력의 크기는요. 그치? 마찰 개수 곱하기 누구였어? 수직항력이었지. 맞아? 근데 수직항력이 누구였어요? mg 코사인 세타였지. 이게 바로 마찰력의 크기야. 맞죠? 그 빗면 방향의 힘은 mg 사인 세타지. 맞아?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빗면 방향의 힘 mg 사인 세타에서 자, 누구를 뺀 거? 마찰력 뮤 mg 코사인 세타를 뺀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저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되겠지. 이해가? 그럼 얘 물체의 빗면 가속도를 A1이라고 한다면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누가 되는 거야? A1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질량으로 어차피 다 나눠주면 즉 마찰력이 있는 빗면상에서의 빗면 가속도는요. 그치? 어떻게 구할 수 있다? G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G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지? 납득 되냐 안 되냐? 되죠? 괜찮지? 오케이. 자, 이런 거 굳이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거 봐봐. 가속도가 0인 운동. 자,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는 물체에 힘이 작용해 안 해? 안 하죠? 빠르게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방향도 안 변하지. 속도가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지? 그런데 R자임이 0이 아니야. 그럼 속도가 변하겠지. 어떤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이죠. 가속도 운동은요. 빠르기만 변하는 운동이 있고요.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 있고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 있지. 그치? 했던 거. 그죠?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 보자. 등가속도 운동. 자, 물체 운동 예측하기. 자, 얘들아, 중력이 되면, 자, 얘들아, 자, 물체를 자유낙하 시킬 거야. 자, 누구만 작용해요? 중력만 작용하지. 어떤 운동? 등가속도 운동.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가지. 누가 있어? 자, 얘들아,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가지. 누가 있었니? 자, 첫 번째. 자,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누구 더한 거다? AT 더한 거다. 그죠? 두 번째, 이동한 거리는 V0t에다가 2분의 1 AT 제곱 구한 거다. 그치? 물론 이것도 구했어요. 자,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구해? 평균 속도.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곱하기 누구다? 시간이다.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해?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였지?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됩니다. 자, 세 번째 거리에서 자, 이 AS는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 자, 자유낙하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전부 다 뭐야? 자, 이제 봐봐. 물체를 딱 떨어뜨리면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어때? 같지? 이해가? 그럼 속도도 양수고 그냥 가속도도 양수라고 생각하면 돼. 자, 물체 가속도는 누구예요? 중력 가속도지? 그럼 이 물체의 작용은 R자는 누구야? 중력밖에 없지. 맞니? 가속도 누구야? G지. 맞아? 그럼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가 빵일 거니까 GT가 되겠죠? 그럼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구해? 이동한 거리 얘 어차피 빵이잖아. 2분의 1 GT 제곱이죠. 맞아요? 괜찮아? 또는 이렇게 구해도 돼.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을 구해도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G 곱하기 S는 처음 속도가 빵이죠? 나중 속도의 제곱과 어떻다? 같다.
이동한 거리는 나중 속도의 제곱과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누구냐? 이 녀석이야. 연직 투성運.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 연직 투성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이라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걸리는 시간이 어때? 똑같겠지. 이해가?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내가 손을 처음 속도 V제곱 팡하고 던진 거야. 그럼 위쪽이 처음 속도니까 위쪽이 양수면 아래쪽은 뭐가 돼? 음수가 되겠지. 맞아? 그럼 얘가 올라가면서 이 물체의 작용하는 R자인 누구야? 중력인데. 중력이 누구야? 가속도가 마이너스 G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G가 되는 거야.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가속도가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G가 될 거고요. 그치? 자, 나중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처음 속도에다 마이너스 GT를 구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구해? V0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었지. 맞아? 자, 역시 마찬가지야. 자,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은 2 곱하기 마이너스 G 곱하기 올라간 높이가 되는 거지. 이해가? 아, 근데 이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등가속도 운동 구하는 식으로 하면 돼. 자, 이거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뭐 문제로 갑시다.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 자, 몇 쪽이냐? 13쪽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 했어? 아, 지우개 싶다.
종이가 찢어졌어요. 종이를 왜 찢어? 대진이 1학기 때 대수랑 확통했지. 네. 기말 때는 미적이는 뭐하냐? 기하냐? 네. 고3 때 이제 미적 투하는 거고. 네. 대진도 수학이 애 빡세다. 안공은? 예? 1학기 때 뭐 했어? 미적분이랑 미적분이는 대수만 했어? 대수랑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 수학. 그 선택자 맞냐? 인공지능 수학? 생각보다 많던데요. 몇 명인데? 물리랑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아 진짜? 네. 그럼 미적이랑 이제 기하에? 확통해? 미적 기하 확통 나왔어요. 어? 미적 기하 확통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2학기 때 미적만 해? 미적 원이랑 기하. 기하에? 네, 그 3학년 때 확통이랑 미적초? 네. 학교 어디니? 중산? 중산은 1학기 때 대수랑 기하했어? 2학기 때 뭐야? 미적이랑? 인공지능 수학? 은근히 인공지능 수학 많이 안 해? 없어요? 진짜 되게 없네. 저기는 우리 예준이 1학기 때 뭐 했냐? 저요? 대수는 대수만 했어? 2학기 때 뭐 해? 미적이랑? 미적 원이랑 그 기하 선택. 기하 선택? 기하 선택했어요? 안 했어. 왜 안 했어? 야, 원래 이과 가려면 웬만하면 수학 과목 다 선택해야 돼. 나중에 있을 때 좀 많이 정성평가가 들어가서 그러거든. 다 했니? 못한 사람? 다 했어요? 자, 한번 해볼까? 자,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 뭐라고 불러? 스칼라량이라고 이야기하지. 자, 벡터량이죠.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고 있는 물리량. 벡터합을 구할 때는 평행사변형 또는 삼각형법을 이용한다. 평행사변형법 또는 삼각형법. 한 개의 벡터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두 개 이상의 벡터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벡터에 뭐라고 불러? 효과를 나타내는 두 개 이상의 벡터로 나누는 것 벡터의 그 벡터의 분해라고 이야기하죠. 네. 분해. 자, 한 물체의 여러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각각의 힘을 모두 합한 하나의 힘을 우리는 알짜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물체와 접촉면이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수직항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만 받으면서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이고요.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은 어떻게 돼? 증가죠. 가속도의 크기는 어때요? 일정하지. 중력 가속도니까. 등가속도 얘기지. 자, 1번. 자, 벡터 차를 구하래. 벡터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평행사변을 그려주거나 삼각형법 이용해줘도 되지. 맞아? 그럼 벡터 차는요. 자, 여기 이어붙여.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야? B에서. 자, 이렇게 가는 게 차벡터지. 아닌가? 거꾸로구나. 미안.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죠? 맞아, 안 맞아? 미안, 잘못했다. 미쳤나봐. 그치? 미쳤나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시점을 통일시켜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해가요? 네. A 벡터에서 B 벡터 뺀 거. 그치? 아니면 마이너스 B 벡터에서 평행사변을 넣어서 해도 되고. 돌린 거 없다. 자, 봐봐. 3번 보자. 자, 얘가 얘 알짜리 크기 구하는 거죠? 얘네들 알짜리 합성하면 오른쪽으로 몇 뉴턴이야? 3뉴턴이지?
그럼 평행 4변형 그려서 대각선의 길이니까 몇 뉴턴이야? 3대 4대 5지. 5뉴턴이네. 알짜임. 자, 3번 봅시다. 3번. 자, 다음 알짜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X. 물체의 크기가 다른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알짜임의 크기는 큰 힘보다 어떻다? 크다지. 맞죠? 자, 물체의 크기가 다른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알짜임의 크기는 큰 힘의 크기와 작은 힘의 크기를 더 뺀 거죠. X. 빗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보다 어떻다? 작다지. 빗면 방향의 힘이니까. 그죠? 무게보다 당연히 작겠죠? 자, 4번 봅시다. 자, 경사각의 30도인 빗면에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빗면과 나란한 성분 F1과 빗면의 수직의 성분 F2로 나누었대. 맞지?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얘가 30이잖아. 그럼 얘가 몇 뉴턴이야? 얘가 5뉴턴이겠죠? 얘가 바로 몇이야? 5루트 3뉴턴이겠지. 그지? 맞아? 아, 그럼 F1이 바로 누구야? 5뉴턴이고요. 그치? F2는 몇이야? 5루트 3뉴턴이 되는 거죠. 괜찮지? 사인, 코사인 안 써도 되면 특수각 써도 됩니다. 각도 나오면 땡큐야. 그지? 자, 이 문제 봐봐. 자, 얘가 어떻게 운동하냐? A는 어느 쪽으로 올라가?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지. 등가속도 운동하죠. B는 어느 쪽으로 내려가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등가속도 운동하겠지. 그럼 하나의 개로 보자. 자, 하나의 개로 보자. 하나의 개로 보면 얘 질량 몇 킬로그램이야? 5kg이고요. 자,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나왔지, 그지? 그럼 이쪽으로 B의 중력이 작용하죠. 몇 뉴턴? 30뉴턴. 그럼 반대 방향으로 A의 중력이 작용하겠지. 몇 뉴턴? 20뉴턴. R자임 몇 뉴턴이야? 10뉴턴. 자, 그럼 가속도는? 자, R자임 10이고 질량이 5니까 F는 mA지? 가속도 몇이에요? 2m/s이죠. 아, 그럼 봐봐. 자, A는 위쪽으로 2m/s 제곱의 등가속도 운동할 거고 B는 아래쪽으로 2m/s 제곱의 등가속도 운동할 거야. 자, 이제 힘을 분석할게. A부터 보자. 자, 얘들아, A를 작용하는 힘은 누가 있냐? A에 중력 있지. 맞아? 자, 중력 몇 뉴턴이야? 20뉴턴이죠. 또 어떤 힘이 있어? B가 A를 잡아당기는 장력 있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니까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도 어때요? 똑같지. 맞아? 그런데 A는 위쪽으로 등가속도 운동하지. 그럼 R자임이 위쪽 방향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장력과 중력 중에서 누가 커? 장력이 더 크다라는 소리죠. 맞아? 그래서 A의 작용은 R자임은 장력에서 20을 뺀 거고요.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몇이야? 4가 되겠죠. 그치? 아, 그래서 이 장력이 몇 뉴턴이 나오는 거야? 24뉴턴이 나오고요. 이 장력도 역시 몇 뉴턴이야? 그러니까 24뉴턴이 되겠지. 맞아? 괜찮지? 자,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힘은 또 누구 있어요? 지구와 B를 잡아당기는 B의 중력 있죠? 맞지? 그제? 그럼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중력에서 장력 뺀 거니까 6뉴턴이지. 그지? 맞아?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랑 어때요? 똑같지. 맞지? 자, 그럼 확인해. 1번. A는 위쪽 방향으로, B는 아래쪽 방향으로 운동한다. 맞고요. A의 가속도 2m/s 제곱 맞고. 그치? B에 작용하는 R자임 몇 뉴턴이야? 6뉴턴이죠. 50뉴턴이 아니라 6뉴턴이 되겠지. 그러네요. 자, 넘깁시다. 이건 그냥 선생님이 해줄게. 알겠죠? 이건 그냥 선생님이 해줄게요. 우리 예전에 이거 했었나? 자, 봐봐. 자, 얘들아. 자, 이 물체를 20뉴턴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아당겼더니 얘가 이쪽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한대. 맞지? 아, 그럼 이 20뉴턴을 분해를 하냐.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분해를 할게요. 자, 특수각이 얘 20뉴턴이니까 얘 몇 뉴턴이야? 10뉴턴이고 얘는 몇이야? 10뉴턴? 3뉴턴이겠지. 맞아. 그런데 자, 이거 봐봐. A에 작용하는
A의 작용,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아래쪽으로 몇 뉴턴 있어? 중력 10뉴턴 있지? 아, 얘네들은 합력이 몇인 거야? 0인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10뉴턴 3에서 자, 누구 뺀 거야? 5뉴턴 뺀 거죠? 이게 알짜 힘 아니야? F? 근데 F는 질량 곱하기 누구와 같아요? 가속도와 같지. 맞아요? 그래서 이 물체의 수평 가속도는요, 누구야? 10루트 3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F는 MA 쓴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문제로 갈게. 바로 가고. 자, 얘가 물체 어떻게 되어 있냐? 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지되어 있지. 맞아? 알짜가 어떤 상태다? 0인 상태다. 왜 나보면서 이상을 팍 쓰고 있어, 동이야? 자, 문제에서 이 녀석의 장력 구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 실의 장력을 T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 장력을 우리는 어떻게 분해할 수 있어? Y축의 양의 방향과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렇게 분해할 수 있지. 맞아, 맞아. 얘가 45도니까, 억각이니까, 지그재그 지그. 아, 얘도 45도네요. 맞니? 아, 그럼 Y축의 양의 방향은 T. 누구야? 코사인. 45도고요. 자, X축의 양의 방향은 T. 사인. 45도죠. 근데 야, 사인 45도나 코사인 45도는 어때요? 똑같지? 이렇게 쓸게. 루트 2분의 T. 맞지? 그럼 얘도 역시 몇이야? 루트. 그렇네. 루트 2분의 T. 자, 그럼 이 물체는 자, 중력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몇 뉴턴 힘이 작용해요? 10뉴턴 작용한다는 소리 아니냐? 중력? 그치? 그럼 얘 위아래로 안 움직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 크기가 같죠? 맞아요? 아, 그럼 T는 몇이라는 소리야? 10뉴턴이라는 소리겠지? 맞아? 그 얘 수평 방향으로도 안 움직이지? 그럼 결국 얘와 얘가 어떻다는 소리야? 같다는 소리죠? 네. 맞아요? 그럼 이 실의 장력을 구하는 거니까 이 실의 장력이 얘와 똑같지? 그럼 몇 뉴턴이라는 소리야? 10뉴턴이라는 소리겠죠. 이해가? 네. 오케이. 자, 대표 자료 분석.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시작. 왜? 문제집에서 본 거 같은데. 문제집에서 본 것 같은데. 다시 풀어. 얘들아, 학교에서 부교재 있으면 알려줘, 선생님한테. 부교재 있니? 프린트 있어요. 프린트? 한번 가져와봐. 근데 아직 다 안 나와주셔가지고. 아, 그래? 아, 어디에서 뽑았는지 좀 몰라. 근데 문제는 다 모의고사에서. 아, 모의고사? 수능 특강?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인데 수능 특강이지. 아, 왜 마더텅이지? 이거 몰라. 왠지 마더텅일 것 같다.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니까. 저기는 저희 없어요. 없어요. 프린트? 네. 도윤이네는 주겠지? 네. 줄 거예요. 또 시험 보기 전에 바로 주겠지? 네. 알았어. 처음에 못 넣어주고. 아, 물리투. 아, 또 귀찮게 생겼네. 물리투 뭐 마라톤 짜증게 해야 되네. 아. 어떤 학교는 수능 특강에서 짜증게 했다고 하고. 아. 저현이 수능 특강이 있을 거야, 아마. 물리투 수능 특강.
십칠페이 같은 여기만 여기가요? 다 했어? 예. 다 했어요? 요즘 공부 열심히 했니? 방학 때? 저요? 중간 정도? 미적분은 다 끝냈어? 아니요. 어디까지 했어? 미적분 어디까지 했어? 3분의 2. 3분의 2? 적분 전까지? 네, 조금 전까지. 딱 더함수 하는까지 했네. 그때 요수까지. 네. 아이고야. 동윤이는 네, 미적분 끝났지? 어떤 거요? 한 바퀴. 무조건 어떤 거요? 미적 1. 아, 네, 아, 너 미적 2도 했냐? 하고 있어요. 아, 미적 2? 어디 하고 있냐? 적분, 부분 적분. 거의 다 끝났네? 부분적분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 네. 시간적분 끝났다는 소리 아니야? 그건 같이 나와가지고. 그거 끝나면 이제 적분의 활용인데? 네. 다 했네. 미적 2 어때? 할만해? 네. 공식이 많지? 네. 부분적분 외우기 하냐? 그적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적 이거 외우게 해? 선생님은 미분하기 쉬운 거, 적분하기 쉬운 거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건데 이미지로 하는 게 좀 편해. 빨리 배워. 부분적분. 애들 부분적분 잘 못하거든. 자, 할까요? 자, 봐봐. 자, 봐봐. 자, 그림과 같이 5점을 중심으로 평행 4변형 8개, 평행 4변형의 8개의 벡터 A에서 H가 있다. 자, 다음 벡터와 같은 벡터를 쓰래요. A 벡터와 누구냐? 자, 일단 A 벡터와 같은 벡터 누구냐? 마이너스 2 벡터지. 예. 그지? 자, B 벡터와 같은 건 누구예요? 마이너스 F 벡터죠. C 벡터와 같은 건 누구야? 마이너스 G 벡터고요. D 벡터와 같은 건 마이너스 H 벡터지. 그 다음에 두 벡터의 합과 같은 거 쓰래요. A 벡터와 C 벡터의 합은 B 벡터의 몇 배야? 2배지. B 벡터의 2배 또는 마이너스 F 벡터의 2배지. 마이너스 2F 벡터.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F는 평행 4변형 그리면 H 벡터 아니냐? 그지? H 벡터거나 마이너스 D 벡터겠지. 그 다음에 B 더하기 D는요. 자, B 더하기 D는 자, 누구야? C 벡터지? 그지? 또는 마이너스 G 벡터겠지. 네. A 더하기 G는 H의 몇 배야? 2배지. 2배의 H 벡터나 또는 마이너스 2D 벡터가 되겠지. 자, 두 벡터의 차와 같은 벡터를 구하래.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거야. 자, 여기다 A 벡터에서 B 벡터 뺀 거지. 네. 맞아? 그럼 어떤 벡터야? 이 벡터죠? 그지? 네. 자, 누구와 같아? H 벡터와 같고요. 또는 마이너스 D 벡터와 같은 거지. 그지? 자, 역시 자, B 벡터에서 A 벡터 뺀 거야. B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거는 누구야?
A, B 벡터 아니야? 요 벡터지, 그지? 얘와 같은 건 누구야? D 벡터거나 마이너스 H 벡터겠지? 네. 그죠? 자, 4번 봅시다. 4번. 자, 벡터는 합성하거나 분해할 수 있다, 맞지? 그죠? 자, 두 벡터를 합성한 벡터의 크기는 항상 두 벡터의 크기를 더한 것과 같아요? 그렇진 않지. 여러 개의 벡터를 합성할 때 합성하는 순서가 달라도 합성 벡터는 항상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오늘 숙제.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숙제를 내줄게요. 알겠지? 그게 끝인가요? 아니지. 다음 시간에 포물선 나가죠. 자, 좀 쉬었다 합시다.